자, 정적분의 활용, 속도와 거리, 유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와 거리 그랬는데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이렇게 주어질 때 T는 0부터 4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움직인 거리는요 0부터 4까지 절대값 마이너스 2t 플러스 4를 정적분하면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이 마이너스 2t 플러스 4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지? 여기가 2란 말이야. 따라서 0부터 2까지는 속도가 양수지만 이 이후로는 속도가 음수기 때문에 이 값은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4를 정적분해 주시고요. 플러스 2부터 4까지는 2t 빼기 4를 정적분해 주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 그냥 적분은 여러분이 하세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T는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면 봐. 얘를 우리가 3T로 묶어주면 T-2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즉,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는요. 결국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3은 여기 어디쯤 있겠네요. 그죠?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 구하는 거라고?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의 합 구하는 거죠. 그래 봤자입니다. 식으로 써주면 얘는 1부터 2까지는 음수 쪽에 있으니까 6t-3t 제곱을 정적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그대로 양수 부분이니까 3t의 제곱 빼기 6t를 정적분해 주시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정적분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 봐. 점 P가 t = 0에서 시각 t는 = a까지의 움직인 거리가 58일 때 그때 a에서의 속도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움직인 거리니까 우린 뭐 해야 돼? 요 절대값을 적분해야 되겠죠? 그럼 보자. 움직인 거리가 58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보세요. 얘는 0부터 2까지는 얘가 속도가 음수니까 6t 빼기 3t 제곱을 정적분해 주셔야 되고요. 2부터 a까지는 속도가 양수일 테니까 3t의 제곱 빼기 6t를 정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결과가 58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해봅시다. 그럼 얘는 3t의 제곱되고 얘는 t세제곱 되죠? 이놈을 0부터 2까지 하고요. 그 다음 얘는 오히려 t세제곱 빼기 3t의 제곱이 됩니다. 이놈을 2부터 a까지 정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되냐면 12 빼기 8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0놈은 0입니다. 그 다음 이놈은 a세제곱 빼기 3a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누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결과는 a세제곱 빼기 3a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이 = 58과 똑같아지는 a 값만 찾으면 됩니다. 자, 이거 넘어오면 뭐 되는 거야 결국 마이너스 50이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 0 이겁니다. 그럼 얘가 뭐니까 얘가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립제법부터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3,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이렇게 됩니다. 자, 얘 얼마로 될까요? 그지? 분위기 딱 보니까 얼마? 5 정도 되면 될까요? 그럼 5로 해봅시다. 5 넣으면 1, 5, 2, 10, 10, 50 딱 되네요. 그죠? 예. 선생님 이거 5인 걸 어떻게 찾아요? 그러는데 이거는 그죠? 단연간의 훈련에 의한 눈썰미?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a-5와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0 = 0이 되는데 요 =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선 실근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a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5에서의 속도니까 v의 5라는 놈은 얼마입니까? 요거 75 빼기 30 해서 얘가 35가 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75에서 30을 빼면 35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45가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사칙연산이 안 돼, 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요, 요 2번 정도 되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난이도 만빵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봐, 4점이잖아, 4점.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0부터 3까지는 이렇게 주어지고 3보다 클 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T는 0부터 시각 7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네요. 자, 근데 이놈은요, 우리가 2t로 묶어주면 또 뭐 됩니까? 3 빼기 t가 되는 거니까 0부터 3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0,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뒤로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기울기가 음수인 놈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t는 0부터 7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자 봐. 0부터 3까지는 그냥 6t 빼기 2t 제곱 정적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부터 7까지는 요놈이 음수 쪽에 그려지니까 요놈의 부호를 바꿔준 2분의 t 빼기 2분의 3을 정적분해 주면 됩니다. 이놈들 값 더해주면 답 나오겠죠. 그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정적분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똑같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질 때 시각 T는 6일 때 원점을 다시 지나간답니다.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 보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3t 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놈이 0부터 2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2일 때 마이너스 10이고요. 이놈도 2일 때 마이너스 12를 지납니다. 따라서 t가 2일 때 함수값이 똑같고요. 그 다음 a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a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a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a가 0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근데 보자. 얘가 6일 때 다시 원점을 지나간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6일 때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위치의 변화량은 결국 뭐예요? 그냥 VT를 적분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 A가 0이거나 A가 음수가 되면요. 이 VT의 그래프는 항상 음수 쪽에 그려지기 때문에 아무리 적분을 해도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지? 그 얘기는 뭐냐면 A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직선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6이 있는데 0부터 6까지 이 VT를 정적분한 놈이 그냥 누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위치의 변화량이 시각 6일 때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끝났네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보세요. 이겁니다.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3t 제곱을 정적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 2부터 6까지는 누구를 정적분하는 거야? 이 a가 양수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at 빼기 2a 빼기 12를 정적분해 주는 겁니다. 이 결과가 0이다.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진짜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되니까 0, 2 넣어주시면 되고요. 뒤에 거는 2분의 at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a 빼기, 플러스 12의 t 이렇게 됩니다. 맞죠? 요놈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2부터 6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6 넣으면 66에 36이니까 우리 18a 되고요. 그 다음은 12a가 빠지고 그 다음 72가 또 빠지네요. 그쵸? 그 다음 2 있는 걸 빼야 되니까 2, 4니까 마이너스 2a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4a 플러스 24가 됩니다. 자, 이 결과가 뭐가 되냐 하면 봐. 18에서 12 뺐으니까 6a죠? 네, 더 빼면 4a인데 요놈이 8a가 됩니다. 4a가 더해져서. 그 다음에 요놈은 마이너스 80이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24가 더해지는 거니까 이거 얼마 됩니까?
80에서 24를 빼면 되겠네요. 그지? 얼마? 얘는 6되고요. 56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56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56이 이게 이꼴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되죠. 왜냐하면 t가 6일 때에 원점에 돌아왔다고 그랬으니까.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a라는 놈은 7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또 푸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그 기울기가 양수가 되어야만, 즉 A가 양수가 되어야만 다시 원점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632번입니다. 요것들은 싹 다 지워보도록 하죠. 고속 열차가 출발하여 3km를 달리는 동안은 시각 t분에서의 속력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후로는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출발 후 5분 동안 이 열차가 달린 거리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출발하여 3km를 달리는 동안은 이렇게 속력이 주어진다 그랬는데 요 놈을 우리가 묶어볼까요? 2분의 1t로 묶어보면 이 vt라는 놈이 그지? 뭐가 됩니까? 얘는 4분의 t로 묶어야 되겠네요. 깔끔하게 묶기 위해서는 4분의 1t로 묶어버리면 얘는 3t가 되는 거고 플러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놈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여기가 0이죠. 근데 우리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만 볼 거니까 이쪽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y축 딱 그려서 이쪽만 보면 되죠. 따라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속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3km를 달렸다라는 건 그때 몇 분 동안 달렸는지를 보려면 0부터 3km를 달릴 때까지의 우리가 시간을 a분이라고 한다면 0부터 a까지 그냥 얘를 적분하는 거죠. 그죠? 얘를 적분한 이 결과가 얼마가 돼야 돼? 바로 3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a부터 찾아볼까요? 그럼 a부터 찾아보면 봐. 얘는 4분의 1t 세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4분의 1t 제곱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0부터 a까지. 그럼 얘는 4분의 1a 세제곱 플러스 4분의 1a 제곱이 얼마? 3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이 이꼴 12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a가 2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죠. 그죠? 이건 그냥 8 더하기 4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래서 a가 2일 때 뭐다? 딱 3km를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얘가 2인 건 알았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이후로는 2분 이후로는 속력이 일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일 때의 속력이 얼마냐면요. V2는 얼마예요? 3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4죠. 따라서 이 속도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2분일 때고요. 맞습니까? 여기가 바로 4km per 분이 되는 딱 시점이다 이겁니다. 그럼 출발 후 5분 동안 이 열차가 달린 거리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0부터 5까지 그냥 이놈을 적분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달린 거리나 위치의 변화량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국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 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의 넓이가 3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부분의 넓이만 더 구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 아닌가? 이 부분의 넓이 얼마예요? 그냥 밑변의 길이 3, 높이 4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네요. 그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 5분 동안 열차가 달린 거리는 얼마다? 15km다 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자. 지면에 정지해 있던 열기구가 수직 방향으로 출발한 후 t분일 때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t는 35분일 때 지면으로부터 열기구의 높이를 구하세요. 그렇죠? 자, 열기구는요. 수직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위나 아래로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을 90도 회전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잖아. 그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는 것은 결국 t가 이퀄 35일 때 위치의 변화량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인 거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걸 다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35분일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근데 출발을 지면에서부터 했으니까 결국은 t는 35일 때의 위치의 변화량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간단하게 0부터 20까지 t를 적분해 준 거에다가 플러스 20부터 35까지 60-2t를 정적분해 준 놈을 더해라. 이렇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죠? 이까지 거 그냥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겠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원점 5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16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의 속도 vt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선분 OP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즉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의 그 OP 사이의 길이가 얼마겠느냐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V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0부터 2까지는 2분의 1 빼기 1이니까 그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2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 2부터 8까지는 요 놈인데요. 요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그냥 2부터 어디까지 8 사이에서 이 참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8일 때 0 되고요. 얘가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짜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1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거리가 가장 멀어진다라는 건 뭐냐 하면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치? 그러면 어쨌든 원점으로부터 음의 방향이 됐든 양의 방향이 됐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위치가 어디겠느냐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럼 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우리가 여기를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속도의 그래프니까 요 면적들이 위치의 변화량과 관련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봐. 이 각각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요 넓이는 얼마냐 하면 이거 그냥 삼각형 넓이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요 놈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보시면요. 요 구하기 쉬운 것부터 구해보자. 요 놈은 요 길이가 8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16을 대입하면 여기가 4기 때문에 요 길이가 2가 됩니다. 그러면 2, 8에 16에 나누기 2니까 요 놈은 8이 됩니다. 넓이가. 그 다음 보세요. 2부터 8까지 요 부분의 면적은요. 얘를 그냥 2부터 8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요. 봐. 얘가 사실은 마이너스에 t-2, t-8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2부터 8까지 얘를 정적분하나 보세요. 잘 봐. 0부터 6까지 요 놈을 t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놈을 정적분하나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t 대신에 t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니까? 저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는 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t에 t 마이너스 6 요게 됩니다. 즉 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를 정적분하나 결과는 똑같아질 거다라는 걸 이미 안다라는 거지. 요 정도의 잔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t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3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를 0부터 6까지 정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결과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 써볼까? 6 넣으면 6의 세제곱은 216이죠. 그러니까 36의 2배야. 그러니까 72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72가 되고 여기다 넣으면 36의 3배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 10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여기서 72 빼면 36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끝났지? 요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요 넓이가 36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운동한 상황을 우리가 나타내면요. 봐.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다가 얘가 1만큼 왼쪽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지? 그랬다가 여기서 다시 얼마만큼? 36만큼 오른쪽 방향으로 갔고요. 다시 여기서 8만큼 왼쪽 방향으로 온 겁니다. 따라서 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바로 여기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쵸? 여기가 위치가 뭐냐면 마이너스 1에다가 36을 더해준 꼴이 되니까 35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는 바로 35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OP의 최대값, 얘의 최대는 얼마다? 35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 지울게요. 볼까요? 어떤 전망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출발하여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출발 후 처음 2초까지는 3m/초 제곱 가속도로 올라가고, 이거 가속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 2초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로 올라가며 10초 후부터는 마이너스 2m/초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가서 멈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엘리베이터가 출발하여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몇 미터인지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봐. 0에서 2초가 있고요. 2에서 10초가 있고 그 이후가 있습니다. 0에서 2초까지는 가속도가 3이야. 즉 가속도 A를 우리가 3이라고 놓죠. 그죠? 이건 뭐야? 이 A를 가속도로 쓴다고 배웠죠? 그 다음 2초 후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로 올라간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2로 감속을 해서 멈춘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1층에서 서 있을 때 얘가 뭐예요? 속도는 0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또 생각을 하는 거야. 봐. 우리가 미분에서 뭘 배웠냐 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가속도가 3이었다면 속도 V는 뭐가 되냐 하면 바로 3t가 되는 거야. 그렇죠? 게다가 t가 0일 때 위치가 0이어야 되니까 그죠? 원래는 플러스 c가 붙지만 t가 0일 때 속도가 0이어야 되니까 이 c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0부터 2 사이에서는요. 속도 vt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t고요. 여기가 vt라고 했을 때 요 사이에서는 얘가 3t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부터 10까지는 등속도로 간다 그랬으니까 2초일 때의 속도 6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2m/초의 제곱의 가속도로 감속해서 멈춘다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c가 되는데 이때 봐. 중요한 겁니다. 이 11대의 속도가 6이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다 t에다가 1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0에 6이 돼야 되니까 c는 26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봐라. 이 문제는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를 찾아낸다라는 거, 그거 먼저 아셔야 되고요. 정확한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분상수 C를 어떤 식으로 구해내야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가다 멈춘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T가 얼마일 때 멈추는 거야? 보시다시피 T가 13일 때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봐. 속도의 그래프를 그리면 0부터 2까지는 3t고요. 그 다음은 6일 거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13이 될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이고 요때 이렇게 해서 다시 속도가 0이 된다는 게 멈춘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결국 뭐야? 이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건데 결국은 뭡니까? 그냥 첨부 양수 구간에 있으니까 요쪽에 있는 뭐 구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면적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쵸? 네, 끝났습니다. 요거 사다리꼴이고요. 그지?
여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거는 길이가 8, 밑변의 길이는 13, 높이는 여기가 얼마라 그랬어?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움직인 거리는요. 어떻게 구하면 돼? 8 더하기 13 그 다음에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됐죠? 계산하면 얼마니? 요거 3 되는 거니까 요거는 21 되나요? 곱하기 3에서 결국은 얘가 63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은 우리가 앞쪽에서는 내용을 다루지 않았지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라는 그 개념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됐네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다. 점 P는 A5를 출발하여 시각 T에서의 속도가 3T제곱 빼기 2이고 점 Q는 점 BK를 출발하여 시각 T에서의 속도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점 PQ가 동시에 출발한 후 두 번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점 P의 그지? 위치. 그죠? 그 다음에 점 Q의 위치가 서로 같아지는 게 두 번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치는요. 봐. 점 P의 위치를 우리가 그냥 PT라고 한번 해볼까? 얘는 처음 출발한 게 어디예요? 5잖아. 그럼 5부터 시작을 해서 위치의 변화량은 0부터 T까지 뭐가 됩니까? 요거를 요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우리가 라지 T로 씁시다. 그죠? 그러면 요놈도 PT를 요렇게 쓰지 말고 요거를 요렇게 써볼까요? 그죠? 시각 라지 T에서의 점 P의 위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T의 제곱 빼기 2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QT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 하면 얘는 출발을 K에서 했거든. K 플러스 0부터 라지 T까지 속도는 1이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놈은 봐. 5 플러스 요거 뭐 됩니까? T세제곱 빼기 2T 되죠? 그 다음 0부터 라지 T까지니까 요놈은 5 플러스 라지 T의 세제곱 빼기 2 라지 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놈은 K 플러스 자 이거 적분해봤자 T니까 얘는 그냥 T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얘네 둘이 같아지는 거니까 T 세제곱 빼기 2T 플러스 5 이꼴 K 플러스 T가 그지? 당연히 T가 0보다 클 때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0보다 큰 데에서 얘를 만족하는 T 값이 두 개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결국은 방정식과 미분에서 배웠던 겁니다. K만 남겨놓고 넘겨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거 다 지워버립시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요 방정식이니까 요 방정식을 정리하면 뭐가 돼요? T세제곱 빼기 3T 플러스 5가 되고요. 이거 이꼴 K입니다. 얘 그래프 그려볼까? 얘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얘를 미분하면 3T의 제곱 빼기 3이 되고요. 얘가 0 되는 건 마이너스 1과 1이 됩니다. 즉 그래프 그리면요. 대충 이런 식이 그려질 텐데 여기가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1일 때 요놈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5니까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1,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은 1놈은 얼마 됩니까? 6 빼기 3 되니까 여기는 1,3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얘 그래프가 이건데 얘 그래프와 y는 이꼴 k의 그래프의 교점이 0보다 클 때 두 개 생겨야 되잖아. 맞아? 그럼 0일 때 함수값은 5니까 여기쯤 0,5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 구간만 그래프를 보겠다는 뜻이 되고요. 이 구간 안에서 y는 이꼴 k가 뭐가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때 정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보세요. 봐. 얘가 y는 이꼴 k가 요렇게 그려진다면 뭐가 되는 거야? 예, 요 구간에서 교점이 두 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어느 구간에서 그러냐 하면요. 보세요. 얘가 k라는 놈이 여기 y는 k니까 1보다는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k가 1이 되면 여기서 딱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납니다. 이렇게. 그지? 따라서 1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1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다.
여기 y좌표를 봐야 되죠. y좌표가 얼마입니까? 3이니까 3보다는 커야 되고요. 예, y는 equal 3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 5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k가 5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예,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요 안에 들어오는 5가 아닌 정수 k는 얼마밖에 없다? 4밖에 없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k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럼 이 문제는 봐라. 결국은 또 누구까지 결부가 된 거야? 방정식과 미분 요 개념까지 결부가 돼서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충 이제 속도와 거리 그리고 정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충분한 그죠? 예, 연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